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버스 프록시 완벽 가이드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잉스를 활용한 실무 활용법을 배우고 총 8개의 퀴즈로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총 10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리버스 프록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로드 밸런싱, SSLTLS 종료, 캐싱, API 라우팅, 레이트 리미팅, 보안 헤더, 헬스 체크, 정적 파일 최적화, 그리고 외부 사키트 프록시 설정까지 실무에서 필수적인 기술들을 모두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리버스 프록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버스 프록시는 서버 앞에 위치하여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대신 받아 백엔드로 전달하는 중개 서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백엔드 서버의 IP 주소를 외부로부터 숨길 수 있어 보안이 크게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 서버의 트래픽을 분산시키고 SSL 인증서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 운영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이제 잉스로 기본 리버스 프록시를 설정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블록에서 리선 80으로 80번 포트를 열고 서버 네임으로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로케이션 블록 안에서 프록시 패스 지시어로 백엔드 서버 주소를 설정하는데 여기서는 로케로스트의 3000번 포트로 전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프록시 세트 헤더 설정들인데 X리얼 IP는 클라이언트의 실제 IP를, X포워디드 폰은 프록시 체인을 통과한 모든 IP를 기록합니다. 호스트 헤더도 함께 전달하여 백엔드가 어떤 도메인으로 요청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로드 밸런싱입니다. 서비스가 성장하면 단일 서버로는 모든 요청을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여러 서버의 트래픽을 분산시켜 각 서버의 부담을 줄이고 전체 처리 능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 서버가 다운되어도 다른 서버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가용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수평적 확장으로 트래픽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잉스 로드 밸런싱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프스트림 블록으로 백엔드 서버즈라는 서버 그룹을 만듭니다. 각 서버의 웨이트를 지정하여 성능에 따라 트래픽을 다르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3000번 포트 서버가 가중치 3으로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받고 3002번 포트는 가중치 1로 적게 받습니다. 리스트칸 지시어는 현재 활성 연결이 가장 적은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알고리즘입니다. 맥스 페일즈와 페일 타임아웃으로 서버 상태를 체크하여 30초 내에 3번 실패하면 자동으로 해당 서버를 제외합니다. 프록시 커넥트 타임아웃과 프록시 리드 타임아웃으로 타임아웃도 설정하여 느린 서버로 인한 전체 시스템 지연을 방지합니다. 이제 SSLTLS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를 사용하려면 SSL 인증서가 필요한데 모든 백엔드 서버에 개별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리버스 프록시에서 SSL을 처리하고 백엔드는 평문 HTTP로 통신하면 인증서를 한 곳에서 중앙 관리할 수 있고 백엔드 서버의 CPU 부담도 줄어듭니다. SSLTLS 종료 설정 코드입니다. 리선 443SSL로 HTTPS 포트를 열고 SSL 서티퍼키트와 SSL 서티퍼키트 키로 인증서 파일 경로를 지정합니다. SSL 프로토콜즈는 TLSB 1.2와 TLSB 1.3만 허용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백엔드로는 http://로케로스트:3000으로 평문 HTTP를 사용하되 엑스포워디드 프로토 헤더에 HTTPS를 설정하여 백엔드가 원래 프로토콜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캐싱은 성능 향상의 핵심입니다. 자주 요청되는 콘텐츠를 메모리나 디스크에 저장해두고 재사용하면 백엔드 서버의 부하를 크게 줄이고 응답 속도도 빨라집니다. 정적 콘텐츠뿐만 아니라 API 응답도 캐시할 수 있으며 응답 코드별로 캐시 유효 시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잉스 캐싱 설정을 보겠습니다. 프록시 캐시 패스로 캐시 저장 경로와 크기를 정의합니다. 레벨즈는 디렉토리 구조를, 키즈존은 캐시 키를 저장할 메모리 크기를, 맥스 사이즈는 최대 캐시 용량을, 인액티브는 사용되지 않은 캐시를 삭제할 시간을 의미합니다. 로케이션 블록에서 프록시 캐시로 캐시를 활성화하고 프록시 캐시 밸리드로 응답 코드별 캐시 시간을 설정합니다. HTTP 200과 304는 10분,
404는 1분간 캐시합니다. 404를 짧게 캐시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던 리소스가 곧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PI 라우팅과 URL 제작성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필수입니다. 여러 백엔드 서비스를 하나의 도메인 아래에서 제공하고 URL 패턴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I 유저즈는 사용자 서비스로, API 워더즈는 주문 서비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레거시 URL을 새 구조로 리다이렉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레이트 리미팅은 보안의 핵심입니다. 특정 IP나 사용자가 짧은 시간에 과도하게 요청을 보내는 것을 방지하여 디다스 공격이나 보내 악의적인 크롤링으로부터 서버를 보호합니다. 초당 요청 수를 제한하고 버스트 트래픽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특정 IP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트 리미팅 설정 코드입니다. 리미트 REQ존으로 IP 주소 기반의 레이트 리미트 존을 정의합니다. 은 클라이언트 IP를 의미하고 존은 10MB 메모리를 할당하며 레이는 초당 10개 요청을 기본으로 허용합니다. 로케이션 블록에서 리미트 REQ로 실제 적용하는데 버스트 디십은 순간적으로 최대 20개까지 버스트를 허용하고 노드레이는 버스트 요청도 지연 없이 즉시 처리하도록 합니다. 초과 시에는 503 에러를 반환합니다. 보안 헤더 설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HTTP 응답의 보안 관련 헤더를 추가하여 XSS, 클릭 재킹, MIME 스니핑 등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X 컨텐트 타입 옵션즈는 브라우저의 MIME 타입 스니핑을 방지하고 X프레임 옵션즈는 클릭 재킹을 차단하며 컨텐트 시큐리티 팔러시는 XSS 공격을 막습니다. 헬스 책 상태 모니터링은 서비스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백엔드 서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서버를 자동으로 제외하고 복구되면 다시 투입합니다. 사용자는 항상 정상 작동하는 서버로만 연결되므로 서비스 품질이 유지됩니다. 정적 파일 서빙 최적화는 웹사이트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미지,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정적 파일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샌드 파일, TCP 나퍼시, TCP 노드레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샌드 파일은 커널 공간에서 직접 파일을 전송하여 복사 오버헤드를 제거하고 TCP 나퍼시는 패킷을 모아서 보내 네트워크 효율을 높이며 TCP 노드레이는 작은 패킷도 즉시 전송하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그지프 압축을 함께 사용하면 대역폭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사키트 프록시 설정입니다. 실시간 채팅이나 알림 같은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려면 웹사키트를 프록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HTTP에서 웹사키트로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하는 핸드쉐이크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와 커넥션 헤더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HTTP 1.1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리버스 프록시에서 프록시 세트 헤더 엑스포워디드4 설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4가지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백엔드 서버의 IP를 숨기기 위해서일까요? 프록시 체인을 통과한 모든 IP를 기록하기 위해서일까요? SSL 인증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세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프록시 체인을 통과한 모든 IP 주소를 기록하여 백엔드 서버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엑스포워디드4 헤더는 프록시를 거칠 때마다 각 IP를 순서대로 기록하며 변수는 기존 값에 현재 클라이언트 IP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백엔드 서버가 실제 클라이언트의 IP와 중간의 모든 프록시 IP를 추적할 수 있어 로깅, 보안 정책, 접근 제어에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의 어프스트림 블록에서 리스트칸 로드 밸런싱 방식이 라운드라빈보다 적합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모든 서버의 성능이 동일하고 요청 처리 시간이 일정할 때일까요? 각 요청의 처리 시간이 크게 다를 때일까요? 세션 유지가 중요할 때일까요? 아니면 서버 성능에 가중치를 부여할 때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각 요청의 처리 시간이 크게 다르고 일부 요청은 장시간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리스트칸 방식은 현재 활성 연결수가 가장 적은 서버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간단한 조회와 복잡한 데이터 처리가 혼재된 경우 라운드라빈은 단순히 순서대로 분배하여 특정 서버에 긴 처리의 요청이 몰릴 수 있지만 리스트칸은 실제 부하 상태를 고려하여 더 균등하게 분산합니다. 세션 유지는 IP 해시를, 가중치 부여는 웨잇 옵션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에서 SSLTLS 종료를 구현할 때의 주요 이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백엔드 서버의 CPU 부하를 줄이는 것일까요? 개별 인증서 설치가 불필요한 것일까요? 클라이언트의 실제 IP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증서 관리를 중앙화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백엔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실제 IP 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점이 아닙니다. SSLTLS 종료는 리버스 프록시에서 암호화를 해제하고 백엔드로는 평문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CPU 부하 감소, 중앙화된 인증서 관리, 개별 서버의 인증서 설치 불필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실제 IP 확인은 SSL 종료와 무관하며 오히려 리버스 프록시를 거치면 X리얼 IP나 X포워디드4 헤더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 캐싱 설정에서 프록시 캐시밸리드 200-340m과 프록시 캐시밸리드 441m의 동작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200과 304는 10분, 404는 캐시 안 할까요? 각각 10분, 10분, 1분일까요? 모두 10분이 돼 404만 1분일까요? 아니면 200과 304를 합쳐 10분, 404는 별도로 1분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200 응답은 10분, 304 응답은 10분, 404 응답은 1분간 각각 캐시됩니다. 프록시 캐시밸리드 지시어는 특정 HTTP 응답 코드에 대해 개별적으로 캐시 유효 시간을 설정합니다. 200은 성공, 304는 수정되지 않음, 404는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404를 짧게 캐시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던 리소스가 곧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캐시하면 업데이트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에서 웹사키트 프록시를 구성할 때 프록시 세트 헤더 어프그레이드와 커넥션 어프그레이드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안 강화를 위해서일까요?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핸드쉐이크를 전달하기 위해서일까요?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메시지 캐싱을 위해서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HTTP 1.1 프로토콜을 웹사키트 프로토콜로 업그레이드하는 핸드쉐이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웹사키트는 처음에 일반 HTTP 요청으로 시작하여 서버와의 핸드쉐이크를 통해 웹사키트 프로토콜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어프그레이드, 웹사키트과 커넥션, 어프그레이드 헤더를 보내 프로토콜 전환을 요청하는데 잉스가 이 헤더들을 백엔드로 전달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 핸드쉐이크가 실패하여 웹사키트 연결이 수립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레이트 리미팅에서 레이트 시발레스와 버스트 지심노드레이 설정이 함께 사용될 때 클라이언트가 1초 동안 25개의 요청을 보내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처음 10개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거부될까요? 30개까지 처리되고 나머지 거부될까요? 25개 모두 즉시 처리될까요? 아니면 10개 즉시, 20개 버스트, 나머지 5개 거부될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25개 모두 즉시 처리되며 버스트 한도 내에 있으므로 문제없습니다. 레이트 시발레스는 초당 10개의 요청을 기본 처리율로 설정하고 버스트 지십은 순간적인 트래픽 급증 시 추가로 20개까지 허용합니다. 노드레이 옵션은 버스트 요청도 지연 없이 즉시 처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총 30개까지 즉시 처리 가능하므로 25개는 모두 처리됩니다. 만약 35개가 왔다면 초과분 5개는 503 에러로 거부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의 애드 헤더 X 컨텐트 타입 옵션즈 노스니프 보안 헤더의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MIME 타입 추론을 방지하는 것일까요? HTTPS만 허용하는 것일까요? XSS 공격을 방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클릭 재킹을 차단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브라우저가 응답의 컨텐트 타입을 무시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MIME 타입을 추론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X 컨텐트 타입 옵션즈, 노스니프 헤더는 브라우저의 MIME 타입 스니핑을 비활성화합니다. MIME 스니핑은 서버가 선언한 컨텐트 타입을 신뢰하지 않고 파일의 실제 내용을 분석하여 타입을 추론하는 기능인데, 공격자가 악성 스크립트를 이미지로 위장하여 업로드하면 브라우저가 이를 스크립트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스니프를 설정하면 이런 공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잉스 정적 파일 서빙 최적화 설정에서 샌드 파일 온, TCP 나퍼시 온, TCP 노드레이 온의 조합이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샌드 파일은 커널에서 직접 전송하고 TCP 나퍼시는 패킷을 모아보내며 TCP 노드레이는 즉시 전송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일까요? 패킷을 압축하는 것일까요? 메모리 캐싱과 연결수 증가일까요? 아니면 SSLTLS 암호화 최적화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샌드 파일은 커널 공간에서 직접 파일을 전송하고 TCP 나퍼시는 패킷을 모아서 보내며 TCP 노드레이는 작은 패킷도 즉시 전송하여 최적의 균형을 맞춥니다. 샌드 파일 O는 파일을 커널 공간에서 소켓으로 직접 전송하여 유저 스페이스와 커넬 스페이스 간의 불필요한 복사를 제거합니다. TCP 나퍼시 O는 HTTP 응답 헤더와 파일의 시작 부분을 하나의 패킷으로 모아서 보내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고, TCP 노드레이 O는 네이겔 알고리즘을 비활성화하여 작은 패킷도 지연 없이 즉시 전송합니다. 이 세 옵션의 조합으로 레이턴시와 스루포트의 최적 균형을 달성합니다. 리버스 프록시 완벽 가이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웹 서비스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